자, 이번 시간에는 칩 수정 펌프를 제어하는 이제 교본 제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본 제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교본 제어. 교본,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칩 수정 펌프, 칩 수정을 한 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번주에 했던 것. 그러면 요게 펌프 두 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P1, P2 이렇게 칩시다. 그럼 이렇게 펌프를 기동시켜서 이렇게 방류를 하겠죠. 방류를 하겠죠. 이렇게 물을 빼겠죠. 그러면 이 펌프를 기동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좀 효율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시키는 겁니다. 1번 펌프만 계속 돌리면 1번 펌프만 오래 사용, 1번 펌프만 먼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기동할 때는 1번 펌프 돌았다가 두 번째는 2번 펌프 돌고 다음엔 또 1번 펌프 돌았다 이렇게 교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전을 시키는 게 이걸 교본 제어라고 합니다. 그 시중에 이제 교본 제어 이제 오뚜기 볼은 4개짜리 갖고 3개짜리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오뚜기 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둘, 셋, 넷. 오뚜기볼 4개 그렸습니다. 자, 그럼 오뚜기볼이 하는 원리가 있겠죠. 원칙 있겠죠. 요거 제일 위에 거는 하이 알람입니다. 이거는 펌프 기동이고 펌프 정지고 요거는 펌프 기동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로우 알람입니다. 요렇게 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펌프 정지와 한번 이 운전을 할 때 올 때 1번이 운전이 되고 또 한 번이 운전을 할 때는 2번이 운전이 되는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교본 제어를 이 배수에 있는 교본 제어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가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을 컨트롤러로 다 구성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이 컨트롤러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컨트롤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컨트롤러 전원에 한 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220 넣는 220V 전원 단자대가 한 개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220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난데 이 센서를 연결하는 센서 단자대도 한 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이 센서 단자대 한 개 구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구성하냐면 여기서 이제 오버플로가 됐으니까 즉 이제 물이 넘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 알람에 대한 단자대가 출력이 한 개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이 알람. 그 다음 단자는 펌프 출력이 나가야 됩니다. 두 대의 배엄 출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펌프 1번 출력 단자와 그리고 펌프 2번 출력 단자를 이제 출력 단자로 만들어야지만 이제 교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볼이 한 개가 있으니까 또 로우 알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로우 알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칩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짜리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자대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컨트롤러에 대한 단자대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 요 로우 알람은 사실 그 칩 수정 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뭐 칩 수정이 이거 로우 알람 됐다고 해갖고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요 3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3개로 이제 그 교본 제어에 이제 칩 수정 펌프가 다 이제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컨트롤러에는 이 로우 알람 단자대가 없는 타입이 구성이 되겠죠. 볼 3개짜리는 그렇고 볼 4개짜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을 좀 한 개 말씀드릴게요. 그 보통 이렇게 이제 교본제의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거의 투라인 방식입니다. 투라인 방식. 여기서 두 가닥만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센서선에.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두 가닥만. 원래 볼이 3개면은 접점 6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볼이 각각 이제 접점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요거에 이제 요 컨트롤러 자체를 이제 투라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컨트롤러 이 볼에 대한 컨트롤러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볼이 이런 식으로 두 가닥씩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볼과 요 볼과 요 볼은 거의 대부분 다가 보시면 색깔로 나눠진다든가 안 그러면 번호로 나눠서 이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볼, B볼, C볼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할 때 투라인 이제 교본 제어 방식으로 할 때는 요 색깔이나 번호로 해서 요 위치에다 정확하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각 볼마다 제가 A, B, C라고 했습니다. 요 볼이 있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냐면 요거는 A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짬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요거를 요 센서선하고 연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센서선하고 연결해 버립니다. 요 단자대가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은 이 교본제에 대한 기준 이 컨트롤러가 구성되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센서선을 감지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게 한 뭐 5kΩ 정도, 이게 붙었을 때, 이게 한 개 붙었을 때는 5kΩ 정도가 뭐 뜬다 그러고, 요거는 뭐 한 뭐 3kΩ 정도 뜨고, 요거는 이제 뭐 0옴 정도 이렇게 뜨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붙었을 때는 여기서 출력 나가는 게 한, 뭐 3kΩ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 붙었을 때는 세 개가 다 올라가서 하이 알람 됐을 때는 뭐 0옴이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저항값으로 읽어드려서, 요게 읽어드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본 제어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투라인 방식은 이런 이제 저항 타입으로, 저항으로 이제 읽어드려서, 컨트롤러 읽어드려서 이렇게 교본 제어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제 컨트롤러도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판넬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딱 붙이는 타입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릴레이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 소켓처럼 번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릴레이 소켓처럼 생긴 그 큰 소켓을 이렇게 찬넬에 붙여서 그 위에다 이렇게 딱 결선을 다하고 이제 릴레이처럼 딱 꼽는 타입. 요런 타입으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타입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넓게 그냥 결선되는 타입하고 릴레이 타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저는 사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컨트롤러로 교본제어하는 구성은 뭐 현장 가면은 이런 것들 컨트롤러 보면 그냥 다 결선을 해버리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요거보다 또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실질적으로 요게 접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볼이 이렇게 접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개의 접점씩 나오잖아요. A 접점씩 한 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접점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접점을 이용해서 저는 그 시퀀스 회로, 릴레이를 이용한 시퀀스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를 이용해서 교본 시퀀스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트롤러를 이제 교본 제어 형태로 구성한다는 건 이해하시고, 저는 그러면 릴레이를 이용해서 교본 제어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이 펌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개만 있는 거 있죠. 두 개. 요게 펌프 정지, 펌프 P 기동이라고 있죠.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일단은 교본 제어하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거를 좀 기억하시고 제가 회로를 한 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전원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제가 회로를 한 개 쭉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은 두 개가 있겠죠. 한 개 볼을 제가 한 개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두 가닥 옵니다. 그럼 이걸 단자를 딱 처리한다고 보겠습니다. 요게 펌프 정지, P 정지, 그리고 요거는 P 기동이었죠. 선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자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펌프 정지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두 개 다 내려갔을 때 이제 그 접점이 떨어지니까 이제 정지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저는 여기 릴레이를 한 개 쓰겠습니다. R1이라 릴레이를 한 개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펌프 기동은 두 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갔을 때 요게 펌프 기동이 요 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접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떨어져야지만이 릴레이 1번이 기동이 돼야 되겠죠. 그 릴레이 1번이 꺼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런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펌프 기동 구성에서는 여기에다가 자기 유지 접점을 한 개 걸어줘야 되겠죠. R1의 A 접점. 이렇게 한 개 걸어줄 겁니다. 자, R1의 A 접점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펌프 운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끝났겠죠. 자, 보시면 이제 P가 이제 붙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물이 차갖고 또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볼이 올라갈 때 두 개 다 붙겠죠. 붙으면 자기 유지 접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펌프가 기동이 되면서 수리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유지를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가 떨어져야지만 이제 릴레이가 꺼지겠죠. 그러면 이제 펌프가 정지되는 형태가 구성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 구성이 됐으면 저는 여기에서 R1의 A 접점 한 개 연결할게요. R1의 A 접점 연결해서 뭐냐면 또 R2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R3를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부분들에 그러면 요게 이제 저는 이제 펌프 1번이고 펌프 2번이라고 지금 기동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1, P2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P2. 자, 그러면 펌프 2번이 돌았을 때 3번이 돌지 말아야 되고 3번이 돼서 2번이 돌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양쪽에다 인터럭 접점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R3의 B 접점. 그리고 R2의 B 접점 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데 이게 계속 살면서 이 릴레이가 구성할 수 있도록 뭔가 자기유지 접점 한 개 여기 걸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R2의 A 접점이 되고, 여기서 이게 R3의 A 접점이 되겠죠. 이렇게 걸어줍니다. 됐죠? 그런 후에, 자,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버리면 좀 이게 뭔가 모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뭔가 교본 지어갈 수 있도록 어떤 인터럽 부분들 함께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R2의 A 접점 한 개 여기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그리고 R3의 B 접점 한 개 연결할게요. 그런 뒤에 R4를 연결할 겁니다. 연결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흡지 접점을 R4의 A 접점으로 자기흡지 접점 한 개 걸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거와 요거의 요 R4에 대한 접점 자체를 AB 접점을 이용해서 걸어주면 됩니다. R4의 B 접점이 여기 걸어지고요. 요거는 R4의 A 접점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교본지어 회로도가 끝났습니다. 교본지어가 어떻게 이렇게 회로도 구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펌프 정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R1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먼저 붙게 되면, 자, 릴레이 2번이 살면서 자기 유지 접점이 바로 걸리게 되죠. 걸리면서 릴레이 2번의 A 접점이 살면서 이게 꺼져 있기 때문에 4번이 살면서 이렇게 자기 유지가 살게 됩니다. 4번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릴레이 2번은 계속 붙게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이 릴레이 2번과 릴레이 4번이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R2가 ON이 되고 R4가 ON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됐을 때 이 펌프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R4가 살기 때문에 여기 붙게 되겠죠. 이렇게 붙게 되겠죠. 살으니까. 그러면 지금 R4가 살면서 이것도 떨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A 접점이 돼버리겠죠.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됐을 때 이제 이거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요게 붙은 상황에서 이 릴레이 버튼이 릴레이 2번이 죽고, 다음에 릴레이 3번도 죽고 릴레이 4번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R4만 온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R4만 온되고 있으면 여기 붙어 있겠죠. 요건 떨어져 있고.
맞죠? 그럼 요거는 이제 비접점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 꺼졌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한번 딱 누르게 되면 이 3번이 살겠죠. 3번이 살면서 알포가 꺼집니다. 이 세 번째 3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세 번째가 그러면 R3가 살면서 릴레이가 살면서 온 되면서 R4는 오프 됩니다. 이런 조건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R4가 죽으면서 이게 자기되면서 이게 똑같은 원상태로 복귀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상태로 복귀가 돼버리는 거죠. 릴레이가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또 한 번 차서 이게 또 정지가 돼버리니까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원상태가 다 꺼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교본운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요 접점 자체를 한 개를 갖고 오면 요게 이제 P1 기동 접점이 되겠죠. P1. 요게 R2에 A 접점을 갖고 오면 그러면 이렇게 단자대를 한 개 구성해서 R3에 A 접점을 갖고 오게 되면 이게 P2의 기동 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 교본지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한 개가 더 있겠죠.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에 볼이 한 개 더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이 알람 볼이죠. 하이 알람이 발생이 됐을 때는 무조건 이 펌프 두 대가 다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 하이 알람의 펌프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자체를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릴레이 2번을 살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어려운 회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볼 단자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다 릴레이 5번이라는 걸 한 개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릴레이 5번에 대한 구성품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릴레이와 릴레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릴레이 5번의 A 접점을 사용해 버리면 그러면 릴레이 5번 즉 우리가 이 볼 그러니까 하이 알람 볼이 이렇게 딱 붙어 버렸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살면서 펌프 두 대가 기동이 나가는 형태가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교본저의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나오는 한 개의 버튼으로 온오프 시키는 그런 이제 팬에 대한 기동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교본저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킨스 회로입니다. 요건 알아두시면 추후에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릴레이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교본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이제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